KCOC 네팔 필드 매니저 국진경 매니저님을 모시고 라디오 브런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니저님이 네팔에서 꽤 오랫동안 활동하신 걸로 아는데 얼마나 활동하셨는지 그리고 간단한 본인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개발민간협의회 KCOC 해외 파견 직원 네팔에서 활동 중인 올해부터는 필드 매니저 국진경입니다. 저는 네팔에서 총 활동 기간은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2년 지방교육청에서 일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12년부터 시민사회 영역에서 9년 차로 현재까지 총 11년 차입니다. 11년 동안 네팔에 계셨던 거예요? 네, 그러네요. 밍글라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네팔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매니저님이 생각하시는 네팔의 매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팔의 매력은 소란스러운 느림? 좀 이상한가요? 왜냐하면 소란스러운 느림. 예. 각종 동물들의 소리가 아침을 깨우기 시작을 하죠. 뭐 개, 소, 말, 닭 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은 굉장히 소음에 관대한 나라예요. 파티라든가 등등. 한국은 뭐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소음의 수준이 스피커를 문 밖으로 내세울 정도로 정말 힘들 정도의 소음을 내는데 아무도 화내거나 불평하지 않거든요. 소음이 굉장히 관대한 나라고요. 그리고 그 느림의 발전이라 또 사람들이 행동하는 느림의 속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자동차로 했을 경우에 한 20에서 30? 아주 빠르게 걷는 수준. 그게 네팔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땡큐뽀. 그러면 매니저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우선은 지금 네네. 네팔 현재 분위기, 뭐 일상생활이든 뭐든 뭐 다 좋은데 분위기가 어떠신지 직접 몸소 겪고 계신 느낌이라던가 그런 거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네팔에 이번에 2020년에 입국한 것은 3월 6일인데요. 그 이후부터 지금 제가 거의 2달 넘게 현재 집콕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네팔이 지금 3월 23일부터 계속해서 락다운 상황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네팔의 일상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지역이 약간 도시 외곽 지역이라서 그나마 락다운 상황에 조금 더 약간 엄격함으로부터 약간 벗어났다고 할까요? 시내 중심은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집 밖에 나가면 바로 경찰이 제지를 한다거나 나온 사람에게 2시간 동안 경찰서 마당에 서 있게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건 들은 얘기고요. 저는 외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 밖에 나가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경찰분들이 3인 1조로 해서 계속 걸어 다니시고 또 오토바이라든가 경찰 차량으로 계속 수시로 다니곤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하고 손들고 인사할 수 있는 정도로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상점들은 다 셔터가 내려져 있지만 걷는 것 자체에 뭐 행동 자체에 그렇게 규제를 받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게 있다면 뭐 너무 그 행동 반경이 좁아졌다는 거 그런 정도이지만 나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활도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초기에는 사실 처음 락다운 때는 마스크를 끼는 이 나라의 문화가 마스크를 끼지 않아요. 먼지가 있어서 끼면 몰라도. 그래서 처음 일주일 동안은 마스크를 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외국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현장에서 제보해 주신 사진이 몇 장 있어서 지금 함께 봤으면 하는데요. 사진 보시고 약간 설명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매니저님. 이 사진은 제가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아침에 나갔을 때 사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뭐 서 있는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은 산에서 내려와서 직접 재배하는 야채를 이렇게 독보라고 하는 광주리에 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저기에서 뭐 시금치를 구매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는 분이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전달받은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저 왼쪽으로 보이는 큰 건물이 대형 마트인데요. 저는 외곽에 살기 때문에 이런 대형 마트는 저희 집 근처에 없어요. 그래서 저 대형 너무 가여운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마트를 가기 위해서는 저렇게 바닥에 동그랗게 1m 이상 간격을 두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간격에 사람들이 한 명씩 서서 그 출입구에서 통제 인원을 제한하면서 손 세정제로 손을 씻고 들어갈 수 있게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엄청 갈 수 있는 넓군요. 네. 예, 은행도 인원 제한을 이렇게 하면서 네. 시간 제한으로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는 아직 은행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상점은 아마 이 사진인 것 같은, 이건 제가 직접 찍었는데요. 조금 열악해 보이긴 하지만 그 여자분들 두 분의 앞쪽으로 플라스틱 끈이 아마 보일 거예요. 그 녹근 같은 걸로 묶어 놓았는데요. 이 가게에 직접 들어갈 수 없게,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이 끈 밖에서 주문을 하고 가게 주인이 안에 있는 물건을 끈 밖으로 전달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직접 저도 저곳에서 계란을 한 판 구매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느낌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경찰들이 떨어지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쨌든 외출은 이제 가능하고 상점 가서 물건 구매는 가능하고 그 정도는 가능하니까 약간 그 지역 주민분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그렇게 높진 않을 수는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곳은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네팔 표현으로는 카트만두에 링로드라는 곳이 있어서 링로드 안쪽과 바깥쪽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바깥쪽 사람이에요. 링로드 안쪽은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 밖에 나갔을 경우에 바로 경찰이 체포를 해서 경찰서 마당에 2시간 동안 세워두는 상황들, 이런 게 일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난주까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는 살짝 상황이 조금씩 완화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슈퍼도 이제 장사를 하고 있고 마트도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슈퍼든 마트 종업원이든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그거 외에 다른 뭐 일반 식당이나 아니면 대중교통 드라이버나 그런 분들은 일을 못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마트인 경우에도 초기 그 락다운 상황에서는 열지 않았어요. 지금 락다운은 5번째 연장이 된 상황인데요. 2번, 3번째 락다운이 진행되면서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서 대형 마트가 문을 열기 시작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대형 마트는 그 전까지는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그만 식료품점 정도가, 그러니까 생필품을 구매해야 되니까 그 정도만 오픈한 상황이고, 대중교통은 지금 현재도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동은 도보 또는 오토바이 정도는 가능해요. 그리고 택시도 지금은 운행이 안 되고 개인 차량도 운행이 안 되고, 만약 긴급 상황으로 개인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되면 허가를 받고 스티커를 붙여야만 가능합니다. สบายดี 네팔의 경우는 산을 좋아하는 여행자들의 성지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래서 관광산업도 한 경제의 축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관련돼서 타격을 입지는 않았는지 어떤 상황인지 나눠주시겠어요? 당연히 타격이 있겠죠. 네팔은 관광 수입이 엄청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나라인데요. 사실 2020년이 네팔 방문의 해라고 해서 엄청난 기대를 모은 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팬데믹 사태까지 가면서 그 네팔 방문의 해는 2022년으로 연기한 상황이고요. 지금 네팔은 국내선을 비롯해서 국제선 모두 공항이 완전히 폐쇄된 상황이에요. 이 폐쇄된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어서 이번 연장에는 5월 31일까지 연장이 됐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6월 말까지도 운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아마 미루어 보건대 6월, 7월까지도 아마도 국제선은 운항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측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런 추세라면 지금 외부에서 관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렇다고 국내도 저희가 이동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할 수 없죠. 호텔 업계가 지금 계속 울상을 짓고 뭐 임금을 줄 수 없다, 운영할 수 없다라고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데, 관광은 거의 지금 뭐라고 할까요? 제로 상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국가 지금 성장률이 마이너스 상태로 이미 접어들었고요. 네팔의 경우에는 관광 수입 외에 또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 엄청난 그 정부 수입이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도 지금 대거 한국에 들어와 있고, 외국에서 지금도 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가서 추방하겠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연일 방송되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에 나가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거죠. 네팔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리고 관광사업으로 네팔에 계신 지역 주민들은 관광사업으로 먹고 살았는데, 그 두 가지 큰 축이 다 멈춘 거잖아요. 그러면 네팔 현지에서는 생계로 인한 고통이 되게 상당할 것 같은데, 좀 그게 좀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어떠시나요? 아주 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GNP도 굉장히 낮은 나라이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손가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많잖아요. 소위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는 취약계층이라고 하지만 취약계층 범위에도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소위 그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1차적으로는 생계 지원을 위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생필품들을 지원을 했어요. 쌀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지원을 했는데, 사실 한 달 생계라고 하면서 5kg의 쌀을 준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는 사실은 생계가 지원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명단에 수록되지 않은 그런 분들은 아예 그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우리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조차도 사실은 지금 통행금지 상황이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정부의 그런 건의가 들어가고 있는데, 정부의 여력이 아직 그렇게까지는 많이 미치고 있지 못하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런 분들은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사실은 생계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크고, 기아 상황에 처한 분들도 인도 국경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